털털이 안방까지 전달해드리는 종목 퀵 서비스 최은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동석입니다. 예, 요즘 바깥 온도랑 실내 온도랑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피부 건조증이나 가려움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겨울철에는 너무 자주 씻는 게 피부에는 오히려 안 좋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목욕은 일주일에 2회 정도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네, 저도 피부관리법 알아왔습니다. 일명 3초의 법칙이라고요. 기초 화장품들은 욕실 안에 두고 세안 후에 3초 안에 스킨을 바르면 수분이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저도 송중기 피부가 될 수 있겠죠? 이미 피부가 좋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예. 뼈주 하나 좋으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좋은 정보 하나 또 얻어가는데요. 네. 요즘 스키나 보드 타러 가신 분들도 참 많으시죠. 자외선 차단 크림제 바르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평소보다 물 자주 마시기, 또 실내 젖은 수건 널어놓기 등 작은 실천부터 시작을 해서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 겨울철 피부 건강 지키는데 꼭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도 역시 출발을 해볼게요. 좋은 정보를 좀 드렸고요. 이제 시황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소폭 밀리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지수가 모두 강보합으로 출발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보합권 내 치열한 공방을 펼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지난 금요일 대비해서 0.5포인트 정도가 밀린 1994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업종별로도 대부분의 업종들이 하락하는 가운데 오르는 업종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경기 방어 업종이 많이 몰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전기 가스 업종도 오르고요. 음식 업종, 철강 금속은 강한데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중국 증시가 4%나 급등했던 영향이 받아지는 것 같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도 엇갈리고 있는데요. 잠시 종목들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짚어드리면요. 삼성전자가 지금 강보합권으로 전환이 된 상태고요. 오늘 자동차주가 좀 많이 밀리죠. 현대차가 2% 하락, 기아차는 3%나 밀려 있고요. 현대모비스도 2% 낙폭을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오전장 중에 하락 전환이 됐는데요. 지난 거래일보다 한 2포인트 정도 빠져 있고요. 490선에서 거래가 됩니다. 네, 환율은 이런 20전 하락한 1,073원 40전인데요. 종목 퀵 서비스는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먼저 무료 문자는요. 013-3366-0110번으로 매수하신 종목과 비중, 가격, 궁금하신 점 보내실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02-3153-2610번. 저희와 전문가들과 통화하시면서 종목에 대한 노하우까지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LG U+TV에서도 종목 퀵 서비스 11시부터는 서울경제TV 함께 하시면 여러분 많은 정보 챙기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오늘도 역시 종목 퀵 서비스를 함께 열어주실 두 분의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골든 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 나오셨고요. 동부증권 일산지점 박성일 연구원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예, 오늘도 역시 종목 퀵 서비스에 적용이 되는 게임의 룰부터 알려드립니다. 보다 많은 종목을 상담해드리기 위해서 종목 상담은 한 종목당 100초의 시간이 주어질 예정이고요. 30초가 남았을 때는 초시계 소리가 들리게 되니까 전문가님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12월에 별점 왕을 선발해야 될 텐데 이렇게 방송 보시고 고맙다, 만족스럽다 하시는 분들 무료 문자 번호 이제 다 외우고 계시죠? 013-3366-0110번으로 전문가 이름 적으시고 별표 모양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별점을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저희가 반고인 파리 미술전 관람권 2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겨울철 문화생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도와드리는 거니까요. 신청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역시요. 전화부터 받으면서 첫 번째 시청자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님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SK이노베이션. 예, SK이노베이션이요. 예. 얼마에 몇 % 들고 계세요? 22만 6천에 64%. 22만 6천 원에 6천에 64%. 64%요. 예. 들고 계신 지가 꽤 오래되셨죠? 예. 작년 한 5월달에, 4월달인가 5월달에 들어간 작년 4월 달쯤이요. 비중이 작년 4월요, 작년. 예, 그러니까요. 작년 4월. 비중이 64%면 추가 매수를 몇 번 하신 건가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요. 한 번에 22만 6천 원에 매수를 하신 거고요. 예, 지금 거래되는 가격대는 17만 원 선인데요. 지금 시점에서 가장 궁금한 점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아니, 언제쯤 좀 반등 들어오면 팔았다가 한 번에는 그까지 다 못 올라갈 것 같고, 어떻게 잘랐다가 다시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가, 다시 저점에 들어가야 되는가, 그거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아, 그러셨어요? 예. 주가가 10만 원 초반까지도 내려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어떻게 대응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좀 상담 요청을 하신 적은 없으세요?
예, 예. 아, 그러셨어요? 어쨌거나 예. 좀 잘 기다리신 것 같은데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잠시 뒤에 정태근 네. 팀장 연결해 드릴 건데 그때 얘기 좀 나눠보시고요. 먼저 예, 예. 유빈의 자문위원단 의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6분의 의견이 지금 화면 통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6분이 모두 보유 의견을 주시네요. 정태근 팀장님, 네. 예, 어떻게 해볼까요? 얘기 좀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예. 참, 사시고 난 다음에 주가가 많이 빠져서 고생이 좀 많이 하셨네요. 예, 그 물려가지고 예. 빼도 봐도 빼도 팔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들고 오는데 예. 어떻게 한 19만 원이나 한 20만 원 정도 네. 오면은 세에서 한번 조정 들어오면 다시 들어갈까 싶어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쯤 해서 다시 조정 들어가면 다시 들어갈까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한 19만이나 20만 원 정도 가면 거기서 팔았다가 재매수하는 게 어떠냐 이 말씀이시죠? 예, 예. 일단 그 방법도 뭐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가격을 줄지 안 줄지가 좀 관건이겠죠, 아무래도. 예, 예. 그렇죠. 근데 제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어차피 SK 이노베이션이 어떻게 본다면 정유라든지 석유화학이라든지 윤활유라든지 이쪽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 어쨌든 이게 뭐 제조업과 상당히 연관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석유화학 제품이라든지 그리고 정제마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본다면 굴뚝산업과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굴뚝산업이 조금 나아져야 뭐 요 업종들도 마찬가지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예, 예. 예. 그래서 일단 가격을 준다면은 그렇게 하셔도 뭐 괜찮습니다. 근데 네. 가격을 안 줄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또 다른 대안이 있어야 될 거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뭐 22만 6천 원 방금 뭐 일을 하셨듯이 예. 쉽게 회복하기 좀 힘드실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예, 그렇기 해보면 때문에-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거.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떻게 본다면 시간이겠죠. 시간. 예, 예. 예, 시간일 겁니다. 근데 저는 좀 그렇게 제 개인적인 의견 하나 좀 말씀드려보자면 어떤 거냐면, 자,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어쨌든, 우리나라 뭐 대중국 관련주 할 수 있는 기계, 철강, 화학이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예. 가려면 중국을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게 또 언제가 될 수밖에 없냐면, 이게 SK 이노베이션이 올해 그 가격이, 방금 말씀하셨던 그 가격이 한번 올해 초에 갔지 않습니까? 19만 원. 예, 19만 원 갔었는데, 그때 당시에 19만 원 갔던 이유가 중국 전인대 때문에 갔었죠. 예. 근데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자, 이번에 주말에 경제공작회의 있었고, 내년 3월 달에 전인대에서 이번에 말했던 경제정책에 대해서 실질적인 확정이 나오겠지요. 예. 그렇다면은, 그때 좀 가봐야, 그렇다면 올해 2월 달에 올라갔던 것처럼 그때도 마찬가지로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래서 그때 가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19만 원 가격을 주게 된다면은 일단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시고요. 예. 그게 아니라면은 어쨌든 비중도 많기 때문에 물타기가 좀 힘들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경기가 안 좋지만은 앞으로는 어쨌든 괜찮아질 겁니다. 어쨌든 예, 예. SK 이노베이션 엑셀 같은 기업들이 실적이 더 이상 안 나빠지고 있다는 게 조금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거 좀 기대를 하시고 19만 원 가격 주신다면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신 다음에 재매수를 하시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어쨌든 앞으로는 경기가 나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조금 길게 보는 어쩔 수 없이 조금 이 부분은 좀 길게 봐야 될 것 같아. 그렇게 좀 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일단은 이 부분 또 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영원한 예. 수혜주는 없다. 그거 한번 기억을 하시면서 지금은 예. 힘들지만은 조금 한번 견뎌보자. 그런 부분도 한번 가져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시청자님. 19만 원까지는 가겠죠? 올라가겠죠? 뭐 중국 저인대 때 갔었는데 이번에 저인대 하면 또 안 가겠습니까? 예. 근데 단지 시간이 문제겠지요.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시면 우리 시청자께서 생각하셨던 19만 원 선까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예, 가격적인 얘기는 정태근 팀장님께서 오늘 자세히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다음 주까지 흐름 한 번 더 보고요. 다음 주에 목표가나 손절가 다시 여쭤보는 시간 가질게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전화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물론 오랜 시간 동안 네. 좀 힘드셨어서 그런지 좀 많이 성격이 급하신 급하신 것 것 같아요. 같아요. 예, 네. 상담이 잘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전화 네. 연결해봤고요. 이제 문자 풀어드릴게요. 네, 예. 2805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STX 페노션인데요. 매수가 4,100원에 비중 20%. 단기간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매각선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박세훈 연구원님? 네, 매각
되겠죠. 매각은 네. 될 텐데 이게 좋은 가격에 매각이 될 리가 없습니다. STX 페노션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을 조금 뜯어보면 얘네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게 이제 뭐 철광석이나 이렇게 원자재를 운반하는 벌크선이랑 컨테이너선이 주력인데, 벌크선이나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미 중국의 저가 조선사들이 많이 뺏긴 상황이기 때문에 입찰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뭐 돈이 있는 쪽에서 가져갈 만한 조선사가 딱히 지금 뭐 삼성이나 이쪽에다 이제 좀 팔아보겠다고 말을 하는데 살 이유가 없죠. 이렇게 쓸모없는 일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판단에 지금 이거 급등하니까 들어가신 건데, STX 페노션 지금도 비쌉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한 2,000원쯤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따라 들어가셔서 매각이 잘 될 만한 이유도 없죠. M&A라는 건 사실 좋은 회사를 비싸게 팔아서 엄청나게 더 좋은 가격에 사줘야 얘가 주가가 급등을 하는 건데, 빠지는 애를 지금 결국은 돈이 없으니까 손절치는 관점에서 STX 쪽에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봐서는 이게 올라간다고 따라잡으시는 건 좋지 못한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지금 가격에서 과감하게 매도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따라 들어가는 전략보다는 지금 가격에서 매도하시면 어느 정도 수익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번에 또 문자로 들어온 종목 중에서 네. 포스코 봐드릴 텐데요. 제가 앞서서 오프닝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중국 증시가 4.3%나 급등을 했었습니다. 네. 내년도에는 유럽 쪽보다는 G2 국가죠. 미국이나 중국 둘 중에 하나만 살아도 경기가 굉장히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어쨌거나 중국 경기가 살아나면 우리가 수혜를 볼 만한 업종 중에서 철강이 꼽히잖아요. 네. 그중에서 오늘 포스코가 문의 들어와 있어서 앞서서 좀 얘기 좀 해드렸고요. 포스코 가격대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33만 6,300원에 20%를 들고 계신데 매도 시점 알고 싶으시다고요. 네. 3387님께서 문의를 하셨거든요. 중국 경기가 살아날까요? 예. 그 부분은 그 조금 전에 SK 이노베이션 말씀드렸듯이 좀 그 부분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예. 일단은 뭐 이번에 경제 공작 회도 있었고요. 그리고 내년 정인대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2012년도 올해죠. 올해 했었던 어떤 경제 정책이 내년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수출, 어떤 제조업을 살리게 되면서 양적인 어떤 성장보다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질적인 성장, 그러니까 내수,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삶의 질을 높인다? 그런 좀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사회 인프라 투자라든지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어떤 도시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서 확대된 어떤 그 확장적인 어떤 재정 정책을 계속해서 해 나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수혜가 있을지는 아무래도 내년 3월 달에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포스코의 긴 추세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2010년 4월 달에 241선, 제가 241선 얘기 말씀 많이 드리죠. 241선 이탈하고 난 뒤에 계속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작년 2010년 10월 달에 저항이 되고 있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241선 돌파가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2011년 8월 달도 헤딩됐죠. 그리고 2012년 올해 초죠. 올해 초에도 헤딩했고, 올해 8월 달 마찬가지 241선 돌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지금 잘 보세요. 최근에 포스코가 오른 이유는 철광석 가격이 올라가서가 아니라요. 4분기 때 포스코 실적이 바닥을 다지면서 내년에 대한 어떤 기대감 때문에 이제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화면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화면을 보시는 게 국제 철광석 가격입니다. 이게 9월 달까지 해놓고 제가 업데이트를 못했는데 철광석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자, 철광석 가격이 계속 떨어진 건 무슨 말입니까? 수요가 그만큼 받쳐주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 부분 잘 상기를 하시면서 요거는 최근에 기관 매수 때문에 이제 반등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관 수급 보시면서 일단 최대 반등 포인트를 일단 37만 원까지 일단 잡으십시오. 그래서 37만 원 돌파한다면 무조건 가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37만 원 돌파 못하면은, 그리고 기관 수급이 꺾인다면은 그때 매도 포인트로 좀 잡으십시오. 예, 포스코는 지금 수익권 내 계신데요. 가장 중요한 목표가는 37만 원 돌파가 될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네. 또 오늘 문자로 문의 주신 종목 중에서 인터플렉스 주신 분 계시잖아요. 네. 비중이 제대로 써 있지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문의 주시면 저희가 봐드릴게요. 네. 예. KG 모빌리언스는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매수가 13,542원에 비중이 30%. 손절을 할까요? 보유를 할까요? 지금이 궁금합니다 하시는데요. 네, KG 모빌리언스 같은 종목이 상당히 어렵죠. 왜냐하면 KG 모빌리언스 개인적으로 봤을 때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은데 네. 누가 생각해도 될 것 같죠. 휴대폰 결제 시장이 앞으로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제가 생각할 땐 한 분도 없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휴대폰 결제 시장이 늘어난다고 보면 다날이나 뭐 KG 모빌리언스나 KG 이니시스나 모두 다 수혜를 보고 이에 따른 실적 증가세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모두 지금 한 방향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유를 하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 텐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이걸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아주 누군가 크게 흔드는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이 조금 들고 있기 때문에, 올라갈 때도 지금 보면 횡보했던 구간까지 지금 다시 내려와 있죠. 이 구간 다시 깨고 내려간다고 보면 로스컷 물량이 조금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KG 모빌리언스 신용이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신용 비중이 지금 상당히 높아져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어서 이거에 대한 로스컵 물량을 다 견디실 수 있다고 하면은 제가 볼 때 크게 흔들어도 끝까지 들고 갈 자신이 있으시면 한번 가져가 보시라라고 말씀을 좀 드릴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이게 계속 워낙 고점에서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한 10%, 20%만 더 빼면 이제 본인이 견디기 힘든 상당히 힘든 구간이 올 수가 있어서 10,000원 깨고 내려가면 아마 그냥 저절로 손이 나가 던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렇게 막 중장기 투자에 능하다고 하지 않으시면 그냥 과감하게 손절 치시고 다른 종목 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말씀드릴 텐데 일단 실적이나 모멘텀으로 봤을 때는 내년 하반기까지 봤을 때 13,000원, 15,000원 정도를 분명히 회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KG 모빌리언스 길게 보시면 13,000원, 14,000원이지만 단기적인 성향이시라면 지금 손절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성향에 따라서 네. 판단을 하시면 좋겠고요. 앞서서 제가 인터플렉스 다시 한번 네. 문의달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휴대전화 뒷번호가 0484님이시고요. 네. 인터플렉스를 66,600원에 사셨다고 했는데 물타기 고려하신다고 썼는데요. 비중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비중 보내주세요. 네. 이번에 볼 종목은 LS 산전인데요. LS 산전을 지금 매수하면 어떻겠습니까? 상담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8412님께서 보내셨는데요. 사볼까요? 일단은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 예. 일단 덥석은 사지 마십시오. 덥석은 사지 마시고 차트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중기적으로 긴 흐름을 한번 보세요. 긴 흐름을 보시면은 주봉 차트를 좀 보게 된다면 자 가격대가 지금 이게 7만 원을 진짜 상당히 어렵게 이번에 올라탔어요. 자 화면 좀 확대해 볼게요. 화면 확대해 본다면은 자 날짜를 한번 보게 된다면 작년 11월까지 작년 초죠. 2011년 초에 7만 원 가격대를 지켜주다가 이탈하고 난 뒤에 최근에 어때요? 올해 1월 달에 한번 돌파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다시 한번 반등 시도가 지금 현재 나오고 있죠. 반등 시도가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데 지금 중요한 건 7만 원 가격대로 이렇게 올라탔다가 다시 한번 이탈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굳이 지금 가격권에서 매수를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겠죠. 자, 7만 원 가격대 잘 보세요. 어렵게 지켰다가 어렵게 좀 다시 한번 회복을 했는데 다시 한번 이탈하려고 하죠. 그다음에 매수를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만 참으신 다음에 일봉 차트로 한번 돌아와 본다면은 자, 보세요. 121선과 241선이죠. 장기 추세를 계속해서 확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화면 볼게요. 화면 보시면은 올해 8월달 그리고 또 한번 보게 된다면 올해 마찬가지로 올해 10월달이죠. 이렇게 장기 추세를 확인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7만 원 돌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다시 한번 내려오죠. 그러면 중요한 건 121선과 241선 다시 한번 장기 추세를 확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확인하시고 들어가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66,000원 전후로 해서 이 가격을 지켜주게 된다면은 그때 매수 접근을 한번 해보시라. 손절가 대신 짧게 잡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LS 산전 매수 포인트 잡아드렸습니다. 네, 효성 OMB 매수하신 분은 이익 보고 계시겠네요. 6,270원에 비중 15%인데요. 목표가 물어보십니다. 연일 상승하고 있네요. 예, 일단은 워낙 싼 네. 가격에서 잡으셨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고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7,000원 돌파가 관건이 되겠죠. 7,000원대에도 한번 기술적 반등 이후에 하락을 했기 때문에 7,000원 돌파가 중요할 것 같고 그 이후에 조금 길게 본다고 하면 이제 8,000원을 놓고 보는 건데 효성 OMB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유기농 비료 업체 중에서도 상당히 점유율이 높고 매출처가 대부분 다 농협으로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봤을 때 실적 측면에서는 분명히 올해보다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 작년 그리고 재작년까지 실적을 쭉 봤을 때 뭐 큰 변동이 있지는 않습니다.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계속 뭐 50억, 60억, 70억 요대를 유지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보면은 직전 분기 3분기가 상당히 안 좋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우려가 주가에 좀 많이 반영이 됐는데 4분기 때 한 20억 정도 찍어서 올해 한 60억 정도로 맞출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주가는 7,000원 이상으로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다른 말씀을 조금 드리면 네. 우리나라에서 곡물주가 잘 안 되죠. 농업 관련주들이 다른 국가와 달리 우리나라는 약간 테마성 재료, 뭐 곡물 가격, 에그플레이션 관련된 테마로 엮이지 않으면 급등할 때가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렇게 싼 가격에서 잡으셔서 뭐 6,000원, 7,000원에서 파시는 건 괜찮을 텐데 기업이 괜찮다, 가치 투자를 한번 해보자는 의미에서 효성 OMB를 계속 들고 가시는 건 사실 우리나라 시장에 그렇게 맞지 않는 전략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단기에 7,000원 정도에서 한 절반 매도하시고 7,000원 이상에서 나머지 절반 매도하신 이후에 아무래도 급락했을 때만 접근을 조금 하시는 게 효성 OMB를 대하는 올바른 자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효성 OMB 목표가 한 7,000원 선이 될 것 같습니다. 적절하게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인터플렉스 비중 다시 보내주셨네요. 네. 10%시라고요. 0484님께서 인터플렉스를 66,600원에 10%를 들고 계시고
물타기를 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네. 추가 매수 시점이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언제쯤이 괜찮을지 그리고 중장기 보유도 가능합니다. 이렇게까지 추가적으로 적어주셨거든요. 정태근 팀장님. 네, 이거 제가 저번 주인가요? 한번 상담했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무슨 말씀드렸냐면 고점 낮아지고 있고 최근에 추세가 121선 지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실패한다면 좀 매도하는 게 맞지 않겠나 말씀드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물타기보다는 조금 파는 게 좀 매도 쪽으로 하는 게 좀 낫지 않나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차트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 지난주에 인터플렉스 말씀드릴 때, 자, 보세요. 올해 8월 달이죠. 올해 7월 달인데 여기서 120선 지지받고 반등 주고 그리고 최근에 와서 계속해서 121선 어떤 장기 추세에 대한 지지력을 계속해서 테스트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121선을 이탈하게 된다면 매도하는 게 맞지 않나 좀 생각이 든다고 좀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더 넓혀볼게요. 지금 6만원 가격대가 잘 보십시오. 6만원 가격대가 올해 8월 달입니다. 올해 8월 달 돌파를 했었다가 최근에 와서 또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지켜주는 자리죠. 그리고 수급 한번 볼게요. 수급 보시면은 딴 거 없습니다. 분명히 좋지가 않아요. 자, 아래쪽에 보시면은 초록색 선이 기관의 수급이에요. 기관들 계속 팔죠. 계속 팔고 있죠. 자, 개인들이 사서 올릴 수 있는 종목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종목의 수급 주체가 개인이나 기관이냐 외국인이냐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누구예요? 누가 보다도 외국인 기관이죠. 그러면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있다면은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추가적인 하락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타기. 저는 좀 반대한다고 말씀드려보시고 차라리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제가 보기엔 좀 매도를 하시는 게 좀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인터플렉스가 강점이자 단점이 뭡니까? 삼성전자, 애플 둘 다 하고 있죠. 근데 애플 이번에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주 주말에 4% 넘게 빠졌죠. 그 영향입니다. 그거 피할 때까지만 일단 소나기 피하자고요. 저는 물타기보다 일단 매도 말씀 한번 드려볼 테니까 곰곰이 한번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5% 가까이 급락이 나오는데 여기서 네. 어떻게 파나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보다 더 많이 빠질 수도 있다는 의견이시거든요. 일단은 팔라고 하십니다. 다른 분 의견도 좀 들어보시고요.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저도 좀 하락하는 종목인데요. 오늘 장에서 3% 조정받고 있습니다. 예. 이라이콤입니다. 매수가 17,500원에 비중이 60%신데요. 대응 전략 좀 세워주시죠. 비중도 예. 많으시네요. 네. 이라이콤은 지금 현재 가격이 비싼 건 아니죠. 아무래도 올해 휴대폰에 들어가는 이제 LCD, BLU 백라인 유닛이 워낙 많이 잘 팔렸고 내년에도 많이 팔릴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지금 17,500원 정도에 사셨다고 하면 이라이콤의 기술적 반등 내년 초 정도가 되면 저는 이제 휴대폰 부품주, IT 부품주가 한 번 더 움직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쯤 되면 매수하신 가격대까지는 충분히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라이콤이 지금 바닥에서 많이 올랐죠. 한 10,000원 정도 하던 게 이제 17,000원, 18,000원 가까이까지 갔었는데 이렇게 갔던 모멘텀은 사실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LCD가 안 될 것 같았죠. 그래서 LED나 AM, OLED 쪽으로 많이 넘어갔는데 사실은 뚜껑을 열고 보니까 LCD가 결국 2, 3년 동안 잘 됐죠.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도 2만 원에서 거의 35,000원까지 올라오는 기염을 토했고요. 그에 들어가는 부속 부품인 이라이콤도 조금 많이 올랐는데 개인적인 판단이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LCD는 결국 LED나 AM, OLED 쪽으로 갈 텐데 그 과도기가 조금 길어지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라이콤은 단기에 봐서 매매는 가능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추세적으로 파트론이나 나노스, 뭐 기타 옵트론텍 같은 성장성을 보이기에는 조금 어려운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업 분석 측면에서 보면 PER 내년에 5배, 6배 정도밖에 나오지 않죠. 시총 2천억짜리가 거의 400억 가까이 찍어주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냥 개인적으로 17,000원 이상에서 팔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비중 60%씩 가져갈 만큼 비중을 둘 종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네. 매수하신 가격대가 오면 전량 다 매도를 하시고 아니면 비중을 조금만 가져가시는 걸 제가 권유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비중이 좀 무겁기 때문에요. 이라이콤은 매수가 근처가 목표가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IT 종목 중에서 뉴프렉스 봐드릴 텐데요. 네. 뉴프렉스로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시네요. 뉴프렉스 4,400원에 30% 들고 계십니다. 목표가 자세하게 좀 알려주십시오. 네. 4188님께서 주셨어요. 예. 네. 요거는 일단은 회사 내용보다 조금 재미를 위해서 차트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예. 이건 잘 아는 패턴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이 패턴은 무슨 패턴이라 그러죠? 원형 바닥 패턴이라 그러죠. 자, 2010년도에 고점 찍고 나서 2011년 10월 달까지 계속해서 주가가 1,095원인가요? 빠졌다가 다시 한번 지금 이제 주가가 이제 돌아서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도 잘 보세요. 주가가 중요한 건 장기 추세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게 여기서도 나옵니다. 자, 240선, 120선 돌파하고 나니까 어떻게 주가가 상당히 크게 가죠. 그만큼 장기 추세가 중요하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좀 강조해 볼게요. 자, 저 중요한 건, 자, 제가 보기에는 한 5,500원 정도 한번 욕심을 한번 내보고 싶어요. 왜냐면, 예. 자,
이제 롯데관광개발이라는 종목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2009년도에 이게 상당히 좀 시세가 좀 강하게 갔었는데 이게 15,000원 바닥 잡고 55,000원까지 한 3배 넘게 갔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 물론 85,000원까지 못 올라갔지만 중간 고점인 55,000원에서 꺾여져 버렸어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자, 화면 보시면은 자, 잘 보세요. 요 종목도 만약 마찬가지 원형 바닥으로 이제 강하게 올렸죠. 그러고 난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5만 원천 돌파를 못했지만 충분히 팔자를 주면서 빠졌다는 겁니다. 자, 요거 패턴 잘 기억하세요. 패턴 잘 기억하시면서 자 볼게요. 지금 현재 뉴프렉스도 마찬가지 5,000원을 지금 돌파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5,500원까지 욕심을 내보더라도 5,000원에 다시 한번 팔 수 있는 자리를 준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 딱 정리가 되죠. 5,000원 이상에 진입을 하게 된다면 매도를 준비해야 되는데 최대로 볼 수 있는 가격대가 5,500원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5,000원에서 5,500원 사이 들어갔을 때 예. 한번 욕심을 내서 매도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뉴프렉스를 4,400원에 사셨던 4188님 목표가를요. 5,000원에서 5,500원 정도 잡으시고요. 그때 대응을 해보시고 팔아도 되나 고민되시면 다시 한번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또 저는 전화로 들어온 문의 받아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예. 네.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SA에 SL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매수가는 17,300원이고요. 17,300원이고 예, 한 10% 되는데. 10%요? 예, 예. 10%요. 오늘 뭐 자동차 부품주뿐만 아니라 기아차도 4%, 현대차도 3% 빠지고 있는데요. 어떤 점이 좀 가장 궁금하세요? 그게 또 올라가다가 다시 네. 또 내려가니까 기간도 좀 팔고 이래서 잘라고 싶어가지고. 네. 다른 종목들은 좀 괜찮게 수익권이세요? 아니, 전부 마이너스인데요. 다른 종목들도 좀 골치에 썩고 계신데 저희가 먼저 6인의 자문위원단 의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화면 함께 보시면요. 매도 의견이 있지만 우선은 보유 의견이 더 많습니다. 박성일 연구원님, SL 비중은 10%고요. 매수가 17,300원. 적절한 대응 전략 좀 세워주시죠. 제가 더 이제, 사도 되면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제가 예. 이제 장기 보유라고 써놨는데요. 네. 개인적으로 이런 종목을 전문가분들한테 물어보시면 전부 다 갖고 있어라라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게 이유는 뭔가요? 회사가 너무 좋죠. 아. 워낙 네. PR도 낮고 돈도 잘 벌어들이고 근데 주가는 못 갑니다. PR이 좀 낮은 애들 중에서 저평가주 자동차 부품 업종이 대표적인데 굉장히 주가가 잘 못 가는데 개인적으로 SL은 제가 가지고 있다면 저라면 팔 것 같습니다. SL이 움직이려고 하면 전방산업의 현대기아차가 좀 잘 돼야 되는데 현대기아차 참 정직한 기업이죠. 현대기아차가 올해 뭐라고 했냐면 올해 공장 증설은 거의 하지 않겠다. 우리는 내실을 다지면서 가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SL이 가져갈 물량이 얼마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존에 가져가는 물량만 계속 가져간다는 얘기고 SL이 예전에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던 건 과거에 보면 주가가 아주 많이 올랐죠. 네. 뭐 주봉이나 이런 걸로 보면 굉장히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 현대 기아차가 해외에 공장을 증설하면서 얘네를 데리고 갔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화신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갔던 건 현대 기아차가 미국에 가면서 화신을 데리고 간 거고 SL이 많이 올랐던 건 중국에다 공장 증설하면서 SL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갖고 SL 쪽에다 물량을 좀 밀어주기 시작하니까 이런 애들이 많이 올랐죠. 근데 올해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주식시장에서 자동차 부품주를 보는 관점은 싸긴 싸고 좋긴 좋은데 얘네가 앞으로 다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거 자체에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올해는 그게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대기아차 지금 계획을 보면 내년 하반기 정도가 되면 공장 증설 계획이 조금 있죠. 근데 그것도 글로벌 경기가 적당히 돌아가 줬을 때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아주 장기에 들고 가실 게 아니라고 하면 연말에 자동차 지금 다 반등하고 있는데 현대차, 기아차 상관없이 자동차 업종은 일단은 다 매도를 해놓고 보는 게 맞습니다. 1년쯤 가져가는 플레이를 지금 굳이 생각하실 필요는 없기 때문에 저는 SL 과감하게 저라면 매도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예. 본인이 손절을 조금 하지 못하는 중장기적으로 좀 적합한 투자자라고 한다고 하면 들고 계시면 워낙 싸기 때문에 언젠간 올라오겠죠. 그때까지 버티실 수 있다고 하면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말씀 같이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예. 어떻게 이 종목 사실 땐 좀 장기적으로 대응하시려고 사셨습니까? 아니, 장기가 그냥 좀 중기도 좀 들고 있으려는데 한 몇 달 됐던데 그 당시에. 네, 예. 한 중장기적인 입장이면 가져가도 괜찮으신데 단기적인 입장에서는 조금 손절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 중기로 가면 그러면 괜찮을란가, 예. 네, 중기적으로는 괜찮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생각 잘 해보시고 다음 주까지도 한번 대응 전략 더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예, 시장은 별로 안 빠지는데 네. 오늘 자동차 관련주들이 너무 많이 빠져서 걱정하실 것 같고요. 박성일 연구원님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렇게 빠지는데 지금 들고 갈 네.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고민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볼 종목은 NC 소프트인데요. 16만 원에 사셨고요. 비중이 30%십니다. 지금 거래되는 가격이 16만 4천 원이니까 한 2.4% 정도의 수익을 보고 계신 건데요. 네. 단기적으로 목표가 짜달라고 하시네요. 네. 예.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16만 원 매수를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가 한번 보게 된다면은 이것도 마찬가지 기관 매수죠. 자, 일단 차트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것도 딴 거 뭐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떤 단기로 들어가셨다 그러니까 단기 목표가 잡아드리면 될 것 같은데, 요거는 딴 거 없이 그냥 기간 수급 보시고요. 기간 수급 보신 다음에 지금 17만 원 올라타는 게 좀 쉽지가 않거든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자, 아래쪽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자, 단기적으로 볼 때 항상 그 전문가들 많이 말씀하는 패턴 있죠. 자, 단기 평선 돌파하고 나서 다시 한번 반등을 주려면 21선 지지받고 N자형 반등이 나와야 된다고. 그거는 어쩔 수 없이 기본 공식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한번 체크를 하시면서 21선 지지받고 반등을 주게 된다면 제가 볼 때는 18만 원에서 한 18만 5천 원 요 단기 반등으로 끝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목표가를 굳이 제시하자면 기간 수급 보시면서 18만 원에서 18만 5천 원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손절가가 더 중요한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21선 지지받고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매수하신 가격대가 한 21선까지 겹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16만 원 못 지켜주게 된다면, 즉 매수가 못 지켜주게 된다면 손절도 조금 대비를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어차피 단기로 들어가신 거 손절가가 중요합니다. 16만 원 손절가 적어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좀 잘 올라간다면 18만 원까지도 가능하다고 하시네요. NC소프트 봤습니다. 네, 오늘 예. 비중과 가격을 적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3019번님, 효성 7만 원의 비중은 보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보내주시면 저희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보내주세요. 네, 예. 다음은 9388번님께서 보내주신 ITX 시큐리티입니다. 매수가 3,100원에 비중 20%고요. 조금 전에 매수하셨다고 하시네요. 오. 목표가 궁금하다 하시는데요. 예. 네, 목표가는 지금 봤을 때 이민주 회장이 투자해서 사신 것 같다고 판단이 돼요. ITX 시큐리티 살만한 이유가 전혀 없죠. 통신 장비 쪽에서 모멘텀이 있는 건 아닌데 지금 이민주 회장이 BW로 한 20억 정도 받아가면서 주가가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그냥 기술적인 말씀만 드리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말씀을 조금 드리면 오늘 종가가 고가면 내일 아침 시초가에 파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종가가 만약에 긴 윗꼬리를 달면서 저가로 내려와 준다고 하면 과감하게 지금 자리에서 자르시는 게 맞습니다. 이민주 회장은 BW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면 행사 안 하면 그만이죠. 2,740원에 받았는데 그 밑으로만 안 내려오면,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간다고 해도 행사 가격 조정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냥 손해볼 일이 별로 없습니다. 만기 수익률 6%인데 2015년까지 그냥 돈 워낙 많으시니까 적당히 들고 가다 본인이 매매하시면 되는데, 개인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될 것 같아서 뛰어들었다가 이거 안 되면 매우 곤란하죠. 그렇기 네. 때문에 오늘 내일 중에 판단을 분명히 내셔야 되는데 단타로 보고 들어가신 게 거의 확실하죠. 오늘 매수를 하셨다고 보면. 그렇게 봤을 때는 만약 오늘 거래가 터지면서 종가까지 끝까지 밀어붙여서 3,250원 정도에 끝난다고 하면 내일 아침 시초가에서 한번 매도를 하시면 충분한 수익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윗꼬리 길게 달면서 만약에 안 될 것 같다고 하시면 과감하게 치고 나오는 게 맞습니다. 1년에 잘 해봐야 10억 정도 버는 회사인데 시가총액 한 200억 정도 하고 있죠. PR 20배니까 싼 가격은 아니고, 통신장비 쪽에서 뭐 특별한 기술력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LTE나 VoLTE 쪽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들고 갈 만한 모멘텀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 쪽으로만 집중을 해서 저는 내일 아침 목표 주가 3,500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ITX 시큐리티 오늘 종가 3,200원 돌파 시에는 내일 시초가에 파시고요. 오늘 윗꼬리 길게 단다면 지금 과감하게 파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현대제철 볼 건데요. 네. 매수가가 좀 이상해요. 현대제철, 다시 한번 보내주셨군요. 네. 10만 9천 원이라고 하십니다. 예, 10만 9천, 처음에는 20만 9천 원에 샀다고 하셔가지고 한 네. 번도 왔던 가격이 아니어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10만 9천 원의 비중이 70%시고요. 얼마 정도까지 오르면 손절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3456님께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네. 예. 지금 바로 차트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좀 전에 포스코에서 말씀드렸듯이 보여드렸죠. 철광석 가격도 지금 이제 계속 빠지고 있고, 그리고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거라고. 자, 딴 거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은 현대제철이 어느 가격대에서 계속 부대낍니까? 9만 원 전후 가격가면 계속 부대끼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의뢰를 하셨듯이 9만 원 전 어디까지 반등을 주느냐는 최근에 어느 가격대에서 계속 장을 받았냐, 그거 보시면 돼요. 자, 보시면은 올해 들어와가지고 3번이나 지면 이제 9만 원 돌파가 안 되고 있죠. 그러면은 최대 반등치를 9만 원에 두시고
대응을 충분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충분히 대답이 좀 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대제철 봐드렸습니다. 네, 효성 문자가 안 들어왔는데 소개해 드릴게요. 효성 매수가 7만 원인데요. 매도할까 이렇게 문의하시는데 박성일 연구원님. 개인적으로 효성은 한번 들고 가보시는 게 어떤가 네. 싶습니다. 효성은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지능기업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의 재무구조에 이르면서 그쪽에다 이제 돈을 조금 넣느라고 많이 빠졌고요. 두 번째는 중공업종 매출이 안 나왔고, 그리고 합성 섬유나 수지 쪽도 물론 좋지가 않았는데, 중국 경기가 반등을 하면서 효성이나 LS 산전 같이 이제 중국 관련 중에서 저평가되어 있던 애들이 천천히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지금 2조 4천억이 효성인데 올해 한 3천 개 정도, 3천억 500억 정도는 무난하게 찍을 거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실적자도 분명히 보면 1분기보다 2분기가 좋고 2분기보다 3분기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경기가 여기서 좀 턴한다고 하면 예전 주가였던 8만 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기술적 분석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제 7만 원대 매물이 상당히 많았죠. 예전에 급락했던 갭들도 다 메우고 올라왔고, 추세적으로 기관 수급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기관 수급을 가지고 지금 매물대를 다 뚫어놨기 때문에 효성은 기관 누적이 지금 42만 주 정도 되고 있죠. 1개월에.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이렇게 늘어나면서 기관 매집도 들어오고 있고, 중국도 반등을 하고 있고, 중공업이나 이제 합성 수지 쪽, 그리고 자회사인 카프로도 올라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 이제 7만 원을 강하게 이탈하는 장대 음봉이 나오지만 않는다고 하면은 중기적으로 한번 들고 가서 목표 주가 8만 원까지 한번 제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효성 7만 원만 빠지지 않는다면 목표 주가 8만 원까지 설정해 주셨습니다. 문자 하나 더 볼게요. 네. 삼성생명인데요. 삼성생명을 지금 사보면 어떻겠습니까? 최근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와서 좀 부담스럽기도 한데 네. 3281님께서요. 예. 네. 모르겠네요. 저는 이게 왜 올라갈까요? 도대체 왜 올라갈까? 이게 92,000원 지지받고 반등 주는데 이게 물론 이거 직감으로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이상하게 지금 들어야 물릴 것 같아요. 제 느낌은 좀 그렇네요. 어떤 확실한 근거라든지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서 상담을 해드려야 되는데 오늘만 좀 제 개인적인 의견 말씀드릴게요. 지금 기관 수급이 들어왔으면 긍정적이긴 한데 지금 들어가시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물릴 것 같습니다. 조금만 오늘 매수하지 마시고요. 정 사시고 싶다면 한 이틀만 좀 참아보는 게 어떨까 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지금 계속해서 올라간다면은 지금 올라온 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지금이 만약에 단기적으로 반등 주고 빠져버리면 물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한 이틀 정도만 참아보시고요. 일단 참아보시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매수 의뢰를 좀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올라간 이유가 명확하게 없어요. 그리고 네. 나아질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일단 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의 직감 정말 무시할 수 없거든요. 네. 지금 사지 마시고요. 한 이틀 정도만 더 기다려 보십시오. 네. 예. 나노 신소재 매수가 13,200원의 비중이 10%입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엄청나게 급등을 했는데 박성일 연구원님 매도 시점을 문의하십니다. 예,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재무제표로 봤을 때는 급등할 만한 이유가 없는데 네. 반도체 쪽 업황이 많이 턴하기 시작을 하면서, 그리고 태양광 소재, 반도체 소재를 만들고 있는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쪽이 그동안 상당히 지지부진했는데 최근에 이제 OCI를 비롯한 태양광 업체들 하나케미칼이 좀 움직여주기 시작을 하면서 그에 따른 수혜를 조금 누리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도 그렇고 태양광도 그렇고 대부분 다 업종은 바닥권에 진입해 있는 게 맞습니다. 철광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경기 보면서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지금 가격대보다 싸기 때문에 매도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일단은 첫 번째 14,000원 돌파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밑에서 올라온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별을 하려면 일단은 단기적으로 첫 번째 매물대 정도는 뚫어줘야겠죠. 큰 종목 아니기 때문에 기관 매수 들어올 리가 없고요. 개인들 중심으로 해서 플레이가 조금 있을 텐데 14,000원 뚫는다고 보면은 개인적으로 16,000원까지는 한번 가져가 보실 만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되돌림 현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3,000원 본인이 매매한 가격 이탈시에는 과감하게 매도하시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손절가 13,000원, 목표가는 14,000원 돌파 시 16,000원까지 봐주셨습니다. 예, 오늘 별표 들어오는 거 보니까 12월의 별점왕은 아무래도 박성일 연구원님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실시간 종목 상담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제 지난주 종목 AS 해야겠죠. 1주 후에 시작합니다. 예, 지난주에 정태근 팀장님께서 전화를 통해서 상담해 주셨던 종목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예, 종목은 키움증권이었는데요. 매수가가 59,000원이셨고 비중이 20%였죠. 정태근 팀장님 팔아라였습니다. 과연 어떻게 하셨을지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입니다. 예, 시청자님 네, 잘 반갑습니다. 지내셨죠? 네. 예. 오늘 62,000원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요. 우리 시청자님은 주당 3,000원 정도의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파셨어요? 아이고, 63,000원에 내놨는데요. 네. 안 팔렸어요. 언제 내놓으셨어요? 지난주에요. 지난주에? 네, 텔레비에서 말씀하실 때 예. 그날요. 아우, 그러셨어요? 네. 알았습니다. 정태근 팀장님 네. 다시 한번 연결해 드릴게요. 네.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에, 정부 또 못 올라가죠? 예. 오늘 상당하신데. 자, 오늘 보세요. 오늘 시장이 조금 주춤하니까 예. 그 하락 상위 업종에 증권주 올라가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 올라갈 때 단기적인 모멘텀 때문에 같이 올라갔다가 예. 더 이상 지난주에 제가 그 증권주가 많이 갔었던 시기 보여드렸죠. 네네.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힘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오늘 시장이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시장이 오늘 조금 조정받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시장이 추가적으로 밀려버린다면은 예. 증권주 같이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예.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 일단 63,000원에 내놓으셨다고 하셨는데 안 된 건 상당히 좀 아쉽네요. 예. 아쉬운데 예. 요거 일단 욕심 너무 내지 마시고 네. 62,000원 위에서 가격 예. 줄 때 예. 일단 조금씩 정리를 하는 쪽으로 하세요. 네.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예. 뭐 다른 거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네. 다른 것도 궁금한 거 있으세요, 시청자님? 옛날에요. 네. 그 두산 인프라코를 아주 고가에 잡았어요. 얼마나 고가에 잡으셨어요? 저 두산 인프라코. 시청자님 네. 두산 인프라코어를 지금 봐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네. 다음번에 다시 한번 종목 문의하시고요. 네. 키움증권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한 점은 없으시고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일단 네. 수익권에 계시니까 이번에는요, 조금만 욕심 줄이시고 매도를 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네. 저는 박성일 연구원의 지난 AS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광동제약이었죠. 매수가 5,672원에 비중 22%. 박성일 연구원님 의견은 보유였습니다. 뭐 아니나 다를까 오늘도 3% 상승하면서 5,930원인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가지고 계시겠죠. 박성일 연구원님, 의견에 수정이 있는지 좀 확인 부탁드릴게요. 아니, 수정은 없습니다. 네. 가치도 좋고 실적도 좋다 하셨었죠. 예, 광동제약이 이제 그 삼다수 매매 체결을 위탁 체결을 하면서 그날 윗꼬리가 강하게 생기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는데 네. 이런 건 그냥 단기적인 얘기고 삼다수 매출이 1,000억이죠. 광동제약이 찍고 있는 게 1년에 3,000억 정도 찍는데 삼다수 갖고 오면서 1,000억 정도 더 찍으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주가는 지금 가격에서 6,500원 정도까지 가도 충분히 싸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타 500을 비롯한 각종 한방 음료수 식품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20% 이상 꾸준히 성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이 제가 그때도 한번 똑같은 말씀 드렸는데 중국 가서 히트 상품 하나 내면 10,000원, 20,000원, 30,000원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때 투자 잡은 성향이 장기 투자였기 때문에 장기로 한번 쭉 들고 가보시면 음식료 업종 워낙 강세기 때문에 수혜를 더욱더 볼 수 있어서 아주 큰 수익 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에 말씀하신 목표가 7,000원 도달도 문제 없는 거죠? 7,000원까지도 충분히 문제 없다고 네. 보고 있고요. 지금 자체적으로 봤을 때 시장에서 갈 만한 섹터가 몇 개 없기 때문에 분명히 압축적으로 기관 매수나 이제 개인들 매수가 들어올 텐데 광동제약 그중에 후보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기도 아니고 장기로 한번 보유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광동제약 기분 좋게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성일 연구원님이 이렇게 좋게 보신 종목이 또 많지 않아서 네. 기대가 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광동제약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예,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 인사드려야겠죠. 골든 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 동부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과 월요일장 열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대선을 이틀 앞둔 오늘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집중 유세를 벌이며 막판 표몰이에 나섭니다. 박 후보는 오전 천안에서 유세한 뒤 오후에는 경기 인천 지역 7곳에서 집중 유세를 합니다. 문 후보는 오전 백범기념관에서 정권교체와 새로운 정치를 위한 범국민 선언 행사를 참석한 뒤 여의도 우체국 앞에서 유세를 합니다. 두 후보는 전날 3차 TV토론에서 저출산 고령화, 교육제도, 과학기술진흥 방안 등을 놓고 정책 대결을 펼쳤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열린 양자 토론에서 두 후보는 복지와 교육 문제를 놓고 입장 차이를 나타냈습니다.
한편 경찰은 국정원 여직원이 문 후보를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달았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후보 측은 민주당의 선거 공작에 대해 문 후보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문 후보 측은 경찰이 부실 수사로 선거에 개입하려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일본 총선에서 연립정부를 구성할 자민당과 공명당이 320석 이상을 확보하며 압승을 거뒀습니다. 이에 반해 집권 민주당은 기존 의석 230석의 4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참패를 당했습니다. 우익 정치인인 아베 신조가 이끄는 자민당은 16일 치러진 총선에서 전체 의석 480석 가운데 과반을 훌쩍 넘어 294석을 확보했습니다. 연립정부를 꾸리기로 한 공명당의 31석을 합할 경우 중의원 전체 의석의 3분의 2가 넘는 325석에 달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역사적인 참패를 당한 민주당은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당 대표직을 사임하면서 대표 경선을 통해 새 지도부를 구성할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자민당이 압승에 거둥에 따라 집단적 자유권 행사와 센카쿠 주변 등의 영해경비 강화를 위한 영해경비법 추진 등이 가능해졌습니다. 자민당의 아베 총재는 오는 26일 국회에서 지명 절차를 거쳐 제96대 총리에 취임합니다. 내년 1분기 기업 체감 경기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악화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전국 2,50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13년 1분기 기업 경기 전망을 조사한 결과 내년 1분기 전망치는 올해 4분기보다 5포인트 하락한 69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상인은 BSI가 1998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규모별로 중소기업의 체감 경기가 대기업보다 더 나빴습니다. 부문별로는 내수기업의 수출기업보다 더 위축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경기 회복 시기를 묻는 말에 51.8%가 2014년 이후라고 했고 48.2%는 내년 중 회복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일반 음식점이나 카페 메뉴판에는 소비자가 실제로 내야 하는 최종 가격만 표시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음식값과 부가가치세, 봉사료 등을 따로 표시해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고기의 경우 의무적으로 100g당 가격을 밝혀야 합니다. 또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음식점은 주요 메뉴를 출입구 등에 게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종목 퀵 서비스는 무료 문자와 전화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13-3366-0110번과 02-3153-2610번 저희가 전화 받고 있습니다. 반고인 파리 미술전 관람권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시가총액 외국인 비중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34%로 최고치라고 합니다. 이는 단기간에 외국인이 투자한 거기 때문에 금융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평소 종목 투자하실 때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눈여겨보신다면 적절하게 또 현명하게 대응하실 수 있겠죠. 예. 자, 오늘 시황 다시 한번 좀 간단히 봐드릴게요. 이틀째 숨고르기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지난 금요일장보다 한 3포인트 정도 밀린 1991선에서 거래가 되고요. 코스닥도 상승 출발했다가 하락 전환이 됐죠. 0.4% 밀린 489선에서 거래가 되는데요. 국내 증시는 오늘 약보합권인데 주변국 아시아 증시는 빨간불을 켠 곳들이 많습니다. 일본 증시가 무려 1.6% 정도나 올라와서 오전장을 마무리하고 있는 상태고요. 또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4.3%나 급등이 나왔던 중국 증시 역시 강보합권에서 움직입니다. 오늘은 투자자들이 조금은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동안 어떤 종목을 사볼까 고민하셨던 분들 공부할 수 있는 날로 삼으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종목 퀵 서비스.